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피셋 자료해석 강사이고 NCS 수리 영역 강사인데요. 신헌 강사입니다. 물론 제 수업을 대학교에서 듣고 있는 학생들은 신정원 교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원래 이번 강의는 저번 시간에 이제 웹엑스를 통해서 1주차 강의를 진행해 봤는데 생각보다 좀 진행이 매끄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각적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보기에 편하도록 스튜디오 촬영을 이번에는 해서 2주차부터는 이것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신헌TV라는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올리는 첫 번째 컨텐츠가 이제 이 영상이 될 텐데요. 일단 저번 시간에 업로드했던 자료해석 실력 점검 테스트 과제로 내드렸죠? 네, 그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료해석 실력 점검 테스트를 하고요. 이제 이번 주 진도 중에 이제 교재 진도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별도의 컨텐츠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파트 1은 이제 OX 선택형 퀴즈인데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A 후보의 지지율 30%, B 후보 지지율 20%. 그러면 두 후보 간 지지율은 10% 차이다. O일까요? X일까요? X인데요. 그럼 이거를 이제 맞는 문장으로 수정을 해볼까요? 어느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될까요? 네. 퍼센트와 퍼센트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위는 퍼센트 포인트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P자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퍼센트 포인트. 그래서 퍼센트 포인트, 퍼센트 간의 차이. 자, 그럼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느 국가의 남자 실업률 5%, 여자 실업률 3%. 그렇다면 전체 국민 실업률은 4%이다. 왠지 그럴듯할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근데 너무 뭔가 쉽게 답이 나온 것 같아서 좀 의심은 되는 그런 느낌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건 X가 돼야 됩니다.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이 5와 3을 같은 취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평균으로 4를 계산해낸 건데 이렇게 계산한 걸 우리가 산술평균이라고 하죠. 단순평균 또는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 비율 자료의 기준수가 동일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의, 즉 실업률의 기준수는 이 실업률의 공식을 써보면요. 분모의 경제활동 인구가 들어가고요. 분자의 실업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퍼센트로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100을 곱하겠죠. 자, 그래서 기준수인 경제활동 인구가 남자, 여자 쪽이 동일하다면 이 말이 맞지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죠. 동일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범위만 알 수 있습니다. 즉 3에서 5 사이에 나오는 값이란 것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똑같은 논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어떤 게 있냐면 농도라고 생각해요. 농도. 소금물이 5% 농도가 있고 3% 농도가 있어. 얘를 섞었대. 그랬더니 4% 농도가 나왔대요. 그럼 전제가 돼야 될 게 이건 무게중심 논리하고 똑같은데요. 3이라는 값하고 5라는 값이 섞여서 4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4는 여기 한 가운데잖아요. 즉 여기에 있는 무게가 동일할 때만, 동일한 무게일 때만 나올 수 있는 무게중심이에요. 즉 소금물의 양이 동일하게 섞였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값이죠. 근데 동일하지 않게 섞였다면 3과 5 사이에 어떤 값이라는 것만, 농도가 어떤 값이라는 것만 알 수 있겠죠. 즉 5% 농도가 많이 소금물이 들어갔어. 그럼 무게중심이 4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이 섞은 쪽에 가까운 값이 나오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2번은 그 정도 이야기 할게요. 이건 이제 가중평균이라는 개념에서 또 많이 다룰 거니까 일단은 맛보기로 이 정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 3번.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각 데이터들이 평균 중심으로 가까이 분포되어 있다.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평균, 이제 기호로 뮤라고 표시하는데요. 평균이고 이 분포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어느 게 표준 편차가 클까요? 즉 표준 편차란 말은 이 퍼져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이에요. 데이터들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느냐, 좁게 분포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넓게 퍼져 있는 게 표준 편차가 큰 거고 좁게 분포된 게 표준 편차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전체가 5개 항목이다. 만약에 각 항목이 모두 5%씩 상승하였다면 전체는 25% 상승?
이것도 좀 이상하죠. 5%씩 각각 상승했으니까 전체가 25%?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각 5% 상승했으면 전체도 5%밖에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자, 자세한 이론 설명은 제가 생략할게요. 자세한 이론 설명은 이제 해당 부분 진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빨리빨리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매월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요거 체크해야 되겠죠? 전년 동월 대비 5% 상승했대요. 그러면 1월 물가에 비해서 3월 물가는 10% 상승했다? 이거는 몰라요. 10% 상승했을지 오히려 하락을 했을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그러면 이 함정은 뭐냐면, 자, 올해 1월 달, 3월 달 물가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올해, 현년, 그러면 전년,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전년도 X, Y라고 합시다. 물가를, 1월, 3월을. 그러면 올해 이제 물가는 각각 5% 상승했으니까 5%가 상승하면 배수가 1.05가 생기겠죠? 1.05X, 1.05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질문은 올해 1월 대비 3월 물가의 상승률입니다. 그럼 이 X, Y라는 값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알 수가 없죠. X, Y를 구체적으로, 즉 전년도 물가를 각각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틀렸다는 거 잡아내시고요. 만약에 이제 이 문제를, 이 부분을 전월 대비라고 한다면 이게 맞느냐라고 물어볼게요. 전월 대비로 바꾼 다음에 맞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현년도 1월을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면 2월은 1.05X가 되고요. 3월은 1.05가 한 번 더 곱해져야 되겠죠? 5% 증가했으니까. 그럼 1.05의 제곱 X가 되겠죠. 그러면 이 1.05의 제곱은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1 정도 됩니다. 즉, 우리 은행 이자로 따졌을 때 5%씩 두 번 가면은 10%, 단리로 계산하면 딱 10% 나오고, 복리로 계산하면 10.2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계산하면 1.1025가 나와요. 따라서 증가율로는 10.25%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약 10%라고 하면 맞겠지만 정확히 10% 상승한 거냐고 물어봤다면 X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이 통합 변화율 계산할 때 또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그때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다만 이 공식은 하나 알려드리고 갈게요. T1, T2, T3. 그 신원의 통합 변화율 공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사이의 변화율, 이 사이의 변화율이 각각 B, C %라면 T1에서 T3로 가는 비율을 A%라고 놨을 때 공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A는 B 더하기 C, 그 다음 100분의 BC.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전월 대비 5%씩 상승했다고 그랬을 때면 여기에도 5가 들어가고 여기에도 5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1월, 여기가 2월, 여기가 3월이라고 했을 때 그럼 1월 대비 3월 물가의 상승률은 A%가 될 텐데 여기다 대입해보면 5, 5, 5, 5. 그래서 여기서 10이 나오고 여기서 0.25가 나오죠. 따라서 요게 바로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요 정도로 6번은 설명했고요. 그 다음 7번으로 갑시다. 자, 7번은 알쏭달쏭하죠. 이거 왜 내가 틀렸지? 내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정답이 X야. 근데 왜 X인지 모르겠어. 아마 그런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보시면 A반 남자 평균 50, 여자 40. B반은 남자 평균 60, 여자 평균 45야. 그러면 A반에 비해서 B반이 남자도 잘했고 여자도 잘했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잘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범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A반은 40부터 50 이렇게 사이에, 즉 여자 평균 40, 남자 평균 50 사이에 전체 평균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논리, 무게중심 논리 생각해 보면 이쪽의 인원수하고 이쪽의 인원수가, 즉 남학생 수, 여학생 수가 같다면 그 중간인 45에서 만날 텐데
뭐 남자 수가 굉장히 많으면 50에 가까운 수가 나올 거고 여자 수가 굉장히 많다면 40에 가까운 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50, 40 사이에 어떤 값이란 것만 알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반면 이제 B반의 경우는 45에서 60 사이에 있겠죠. 45에서 60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A반의 평균은 이렇게 해가지고 49점이고 그 다음 B반은 뭐 46점이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일까요? 이때는 자, 여기가 거리가 9대 1이니까 무게는 반대로 놓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1, 여기가 9. 즉 인원수가 각각 1명, 9명 이렇게 되면은 평균이 49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45, 60 사이에서 46이면 거리가 1대 14잖아요. 그러면 14대 1의 인원 분포다. 라면 46이 되는 거예요. 즉 정리하면 A반에서는 남자 쪽이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B반에서는 여자 쪽이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한다면 전체 평균은 A반이 높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7번은 X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부식비가 전체 식료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40%에서 20%로 감소했다. 그렇다면 부식비는 2분의 1이 감소한 것이다. 이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예, 전체 식료비가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전체 식료비가 변했다면 이 부식비라는 거는 전체 식료비 곱하기 부식비의 비율인데 전체 식료비가 변하지 않아야 이 비율이 40%에서 20%로 절반된 거니까 이 말이 맞겠죠.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전체 식료비가 예를 들어 2배가 됐어. 그럼 원래 전체 식료비를 X라고 놓으면 X의 40%였던 게 이 전체 식료비 2배가 됐으면 EX의 20%가 된 거니까 결국 같다라고 성립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8번은 판단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갑시다. 이제 감소율에 대한 이야기네요. 270에서 250으로 값이 변했대요. 그럼 감소율 7%를 넘는다. 상회한다라는 말은 초과한다, 넘는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감소한 양을 보시면 20이 감소했죠. 20이 감소했는데 기준수가 270이에요. 그래서 감소율은 처음 값이 분모에 들어가고 감소량이 분자에 들어가겠죠. 자, 따라서 270에서 20이 감소했는데 요거를 7%하고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7%를 직접 계산을 해봅시다. 270의 7%는 270의 1%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소수점을 두 자리 앞으로 당겨줘야 되겠죠. 즉 1%는 100분의 1이니까 즉 2.7에 7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27은 14에 77은 49니까 18.9가 되겠죠. 자, 두승법이라고 해서요. 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27 곱하기 7을 해라 그러면 앞자리를 먼저 계산해요. 27은 14, 그 다음 뒷자리를 먼저 나중에 계산합니다. 77은 49. 다만 이 49는 한 줄 아래 한 칸 뒤로 빼주셔야 돼요. 끝에 끝나는 위치를 한 칸 뒤로 빼줘야 돼요. 그 다음 자릿수니까. 따라서 정리하면 18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9가 7%인데 20이 감소했으니까 그보다 크게 감소했죠. 그래서 감소율이 7%를 상회한다. 맞다. 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9번이었고요. 이제 넘어갈게요. 네. 10번. 네, 잘했어요. 자, 10번 슬라이드, 10번 퀴즈가 슬라이드 2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자, 1제곱킬로미터는 1000제곱미터와 같다. 맞습니까? 아니죠. 1000이 아니라 100만이 돼야 되겠죠? 자, 가로, 세로가 1km인 땅의 면적을 구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1km는 각각 1000m, 1000m잖아요? 그럼 여기가 1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인데 결국 1000m와 1000m의 곱셈으로 처리하니까 컴마가 2개가 생기는 100만 제곱미터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다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천분율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렇게 생겼다. 자, 우리가 백분율 기호
천분율 기호, 만분율 기호 구별합시다. 자, 요 짝대기 뒤에 동그라미 하나 있는 거, 요거 백분율, 우리 흔히 퍼센트라고 하죠? 퍼센트. 센트는 100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1달러는 100센트다. 뭐 그런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한 세기, 100년은 century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 어원에서 센트는 100에 관련된 어원이에요. 그래서 뭐뭐당, 센트, 100개, 100개의 당이라는 뜻이고요. 자, 이렇게 생긴 거는 퍼밀, 퍼마일, 퍼밀리지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천분율.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는 만분율. 그래서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2번 갑니다. 용돈이 매년 일정액만큼 증가하는 경우 용돈 증가율은 매년 일정하다. 이거는 속기 쉬운데 증가량이 일정한 거죠. 증가량이 일정한 거지 증가율이 일정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10에서 11로 가고 12로 갔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가는 건 10에서 1이 커진 거니까요. 10%가 증가한 게 됩니다. 10분의 1. 근데 여기서는 11에서 1이 커진 거예요. 그럼 대략 9%. 조금 자세히 보면 이제 9.1%가 증가하게 됩니다. 선생님, 숫자가 어려운데요? 그럼 조금 더 쉬운 숫자 볼게요. 1, 2, 3을 봅시다. 똑같이 1이 커졌죠. 그럼 1에서 2로 간 건 2배예요, 2배. 2배 됐다는 건 100%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2에서 3으로 가는 거는 절반이죠. 즉 50%가 증가했어요. 즉 2에서 3으로 1이 커졌으니까 2분의 1, 즉 50%. 이렇게 해서 숫자가 똑같은 양으로 늘면 증가율은 작아지는구나. 이거는 공식의 구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증가율의 공식은 증가된 양이 분자에 들어가고요. 분모에 처음값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기호로 쓰면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T1, T2 사이에 증가율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요 사이에 얼마가 증가했나? 즉 이 부분은 T2에서 T1을 빼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자